1919년 3월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며 양산 하북면 신평 일원에서 일어났던 3.1 신평 만세운동이 100년 만에 재현됐다. 하북 통도문화예술거리를 가득 메운 군중들은 신평 시가지를 누비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거리 행진을 펼쳤고, 이 열기는 100년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양산 시내로 이어지며 양산의 항일 정신은 다시 찬란한 빛을 발하며 역사 저편의 그날을 오늘의 현실로 실감나게 재현한다. 안녕하세요. 역사 리포터 김유란입니다. 저는 2019년 3월 3.1 신평 만세운동을 100년 만에 재현했던 바로 그 현장, 통도문화예술거리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100년 전에 경남 지역 만세운동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신평 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산에서의 항일운동은 1919년 3.1운동 이전부터 이미 꿈틀거리며 움트고 있었습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한국 침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905년 을사조약을 통해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한 일제는 급기야 1907년 대한제국군을 해산한다. 1905년도 을사능약 이후에 전국적으로 의병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상북면 자산마을에 살고 계셨던 서병희 선생이 한의업을 하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서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허위라고 하는 의병장을 만나게 되고 그분들과 더불어 서울 진공작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차여찬 사정으로 해서 서울 진공작전이 실패를 하고 서병희 선생이 이제 양산 방면으로 부하들과 같이 오게 됩니다. 오는 과정에서 경주에서 전투를 하기도 하고 저 밀양 쪽에와 양산에 있는 베네마을에서도 일본군과 교전하다가 자산마을을 통해 갖고 인근에 있는 상산마을에 있는 김병희, 김교상 어른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과 일본군과 교전을 하다가 김병희, 김교상 어른들은 체포를 당하고 통도사 인근 마을인 성천마을에 와서 나중에 처형을 당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산 상북면 좌산마을의 서병희는 13도 창의군 1만여 명이 참가한 서울 진공작전에서 허위에 결사돼 300명과 함께 선봉장으로 싸우지만 동대문 밖에서 패배하고 양산으로 내려와 김병희, 김교상 부자와 함께 의병 활동을 이어가다가 결국 순국하게 된다. 이러한 양산인들의 의병 활동은 의병을 진압하러 왔던 일본군 보병 14연대가 기록한 진중일지를 통해 최근 역사적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 1910년 8월 한일 병탄조약, 이른바 한일합방으로 일제의 식민지배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철저한 민족차별 정책을 이어간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 대통령 윌슨은 민족 자결주의를 선언하여 폴란드의 독립 문제가 제기되는 등 국제 정세가 급격히 변하며 식민지였던 나라들에게 독립의 기운이 싹트게 된다. 이러한 국제적인 변화에 자극을 받아 일본 도쿄에 있던 유학생들은 1919년 2월 8일 이른바 28 동경 독립선언을 발표한다. 국내에서는 1919년 1월 21일 고종께서 돌아가시고 독살설도 나오면서 민심은 들끓기 시작한다. 고종의 장례일, 즉 인산일은 3월 3일로 정해진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국내 상황 속에서 민족대표 33인은 마침내 3.1 독립선언문을 작성하며 민족적 거사를 준비합니다. 민족대표 중 한 분이신 만해 한용우는 2월 28일 경성에서 통도사 승려이자 자신의 제자였던 오태건에게 독립선언서를 주면서 통도사에 가서 독립만세 시위를 주도하라는 밀지를 내리게 됩니다. 불교계에서는 1906년 설립한 명진학교, 오늘날의 동국대학교, 즉 중앙학림이 서울에 있었으며
통도사에는 명신학교로 설립되었다가 1913년부터 통도사학림으로 이름을 바꾼 통상 지방학림으로 부르던 근대 교육기관이 있었으며 학생 수는 60여 명이었다. 통도사학림에서는 만해 한용운이 강사로 학인들을 지도했었으며 진관사 태극기로 유명한 백초월 스님도 강사로 교육을 담당했으니 학생들의 민족의식과 항일의식이 남달랐으며 통도사학림 출신 오태건은 당시 중앙학림에서 유학하고 있었다. 1919년 3월 5일 통도사. 만해 한용운의 밀지를 받은 오태건은 뜻을 함께할 동지들을 모은다. 이날 함께한 사람은 통도사학림 학생대표 김상문, 동료 스님인 양대응, 신화수 등과 하북면 면석이었던 박세문이었다. 이들은 신평장터에서 장날을 기해 만세운동을 벌이기로 뜻을 모은다. 신평마을은 작지만 인근 하북면 사람들과 상북면, 울주군 삼남면, 삼동면 사람들이 장을 보러 오는 곳이었다. 3월 13일에는 마침 줄다리기 행사까지 있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주모자인 양대응 스님은 이목을 끌기 위해 땔감으로 쓰는 나무를 몇 짐 가져다 놓고 불이야 소리를 질러 사람들을 모아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배포했다고 한다. 그 정말 나무째를 모아놓고 막 불러질러가지고 온갖 그 장터에 연기가 꽉 찼더랍니다. 그래가 막 불이약하니까 막 온갖 신평조선상까지 다 나오는 거라. 그래가 이제 그 논아 죽는데 논아 죽고 나서 이제 그 애는 경찰에서 이제 알아가지고 잡으러 왔잖아요. 잡으러 올 때 다 헤어진 거라. 절 안에 주재소가 있었어요. 큰 절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순경이 몇 안 되니까 그 자를 몰랐는 거라. 그 신평에 파주소가 있었으면, 주재소가 있으면 빨리 도는 데가 빨리 잡혔을 건데, 이어서 이제 그 신평에 뭐 그런 일이 있다 해가 막, 이놈 순사들이 출동하니까 막 그 돈을 다 흩어져 본 거라. 그런데, 구화 스님이 그 당시 주지인데, 양대응 스님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주동인데, 양대응 스님을 200원을 줘서, 돈을 200원을 줘가지고, 요새 같으면 남한 이쪽에 있지 말고, 도피하는데 저 멀리 항영도로, 저리 멀리 도피하라고, 그래 도피 자금을 갖다 200원을 줘가 보냈답니다. 만해 한용운으로부터 직접 밀지를 받았던 오태건은 감시망에 걸려 3월 7일 체포되지만 다행히 3월 13일 신평 만세 시위는 장날에 모인 주민들까지 합세하여 번개같이 치러집니다. 당시 일본 경찰 주재소가 통도사 경내에 있었지만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이곳까지 조금 멀었기에 순사들의 출동이 늦어져 신평장터 만세 시위의 주동자들은 현장에서 잡히지 않았습니다. 3월 13일 신평장터 만세 시위는 조선 헌병사령부의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통도사 부속 보통학교 및 지방 학림생도 450명, 동불교 전수부생도 약 10명, 그리고 불령승려 약 10명이 주모자가 되어 시위운동을 감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도사에서 70여 명, 지역 주민들까지 합하면 최소 200여 명이 만세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추산해 봅니다. 이 신평 독립 만세운동의 주역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하북면 지산리 출신의 양대응 스님은 도피 생활을 하다가 해방 후 통도사 초대 주지가 됩니다. 면석이었던 박세문은 양산 물금 출신으로 일본으로 도피했다가 고베에서 일경에게 검거되어 모진 고문을 받고 1920년 9월 5일 순국하게 됩니다. 학생 대표였던 김상문은 하북면 순지리 출신으로 상해로 도피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부선 연변 특파원으로 활동하며 국내 잠입, 요인 탈출, 독립자금 모금 등 항일 독립운동을 이어갔습니다. 신평만세 운동이 있고 난 다음에요. 얼마 되지 않아서 밀양 표충사 만세 운동이 있거든요. 3월 30일인가 그렇죠. 그 기록상으로도 그건 나오죠. 이 표충사 승려들의 만세 운동은
통도사 스님들이 이렇게 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어사든지 이 통도사든지 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신병만세 운동이 있고 난 다음에 앞으로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료 발굴을 하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언양에서의 만세 운동이 천도교 중심의 만세 운동과 또 관련 없이 언양 만세 운동이 일어나는 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평 만세운동은 3월 13일 이후 계속 확산됐습니다. 3월 27일에는 바로 이곳 양산 읍내장터에서 당시 중부동에 살던 엄주태가 주동이 되어 3천여 명이 모인 대규모 만세 시위가 벌어졌으며 3월 31일에는 석계장터에서 5월 4일에는 신평에서 다시 대규모 만세 시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양산이 만세 시위로 들끓게 되자 양산에서 활동을 하시던 독립운동가 윤현진은 중국 상해로 망명하게 됩니다. 양산에서 3.1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기에 우산 윤현진 선생은 마산 경남은행 초대 지점장으로서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양산에 만세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이 양산으로 이제 돌아오시게 되는데요. 양산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자신의 역할과 이런 것들을 당시에 우인들과 함께 아주 오랫동안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상해행을 택하시게 된 겁니다. 그 우산 윤현진 선생의 상해에서의 두드러진 4가지의 활동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 모본이 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 제정에 참여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그 파리 독립청원서라고 김규식 선생님을 그 파리 만국 회의에 보내셨는데 그때 그 파리 장서의 영문을 번역을 직접 맡으셨습니다. 그 세 번째는 그 잘 아시다시피 재무차장을 맡으시면서 군자금 조달이라든가 상해 임정의 그 어떤 재정적인 역할을 이 타개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수행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그 4번째 역할이라면은 그 이 임정에서의 그 독립 신문을 발행하는데 발기인으로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 4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우산 윤현진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각의 탁지경으로 임명되어 임시정부의 살림을 담당하게 된다. 윤현진은 상해로 가면서 거금의 독립자금을 가지고 간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 상세한 내용은 밝혀지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 구체적으로 밝혀진다. 우선 윤현진 선생이 임정에 그 넣으신 자금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사실 그 실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 양산 시립박물관에서 2021년 선생 서거 100주년 기념을 특별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주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1923년, 즉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2년 뒤에 조선시보라고 하는 신문에 1921년 6월 13일자 신문에 보면 그 선생님이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에 대한 경매의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의 그 대성리를 포함한 양산 그 상북 지역 일대에 그 이제 엄청난 양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마 그 경매에 넘어간 걸로 봤을 때 그때 아마 그러한 그 땅들을 그 매개로 해서 임정에 자금을 넣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그 땅의 양은 총 그 17,000여 평 정도. 그리고 당시 돈으로 경매 금액으로 하면 약 25,000원 정도 하는데요. 그때 그 쌀을 한 가마니에 그 쌀로 환산을 했을 때 당시에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이제 최저가가 되는데요. 한 12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약 한 50억 이상 상회하는 아마 금액을 임정에 넣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윤현진 선생의 생가 인근인 상북면 일대의 땅 17,000여 평. 쉽게 표현해서 축구장 7개 크기의 땅을 담보로 현시가 50억 원 상당의 돈을 독립자금으로 사용한 윤현진.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독립자금으로 내놓고 상해로 간 지 2년 뒤인 1921년 9월 30살을 일기로 윤현진은 불꽃 같은 생을 마감한다.
경기도 구리시에서 만난 증손자 윤장원의 모습은 1919년 임시정부 국무원 시절의 윤현진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었다. 네, 저는 경기도 구리시에 살고 있습니다. 저의 친척분들은 서울이나 거창 등에 살고 계십니다. 아쉽게도 양산에 살고 계신 분들은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저희 가정 형편은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 않은 중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은행을 다니셨는데 그래서 그냥 중상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증조부께서는 굉장히 부자였던 걸로 들었는데 현재 그런 모습은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저희 재산을 팔아서 독립자금을 대셨는데 이를 보아 저희 증조부께서는 자기 자신보다 나라를 생각했던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후손으로서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9일) 신평 만세운동이 있었던 지 100년 만에 신평에서는 대규모 재현 행사가 진행되었다.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신평 주민들이 참석한 이날 재현 행사는 뮤지컬 공연과 3.1절 노래를 시작으로 당시 장터에서 있었던 줄다리기, 시극 공연으로 이어진다. 재현 행사는 참석한 사람들이 손도장으로 대형 태극기를 만들어 그 태극기를 선두로 신평 시가지 곳곳을 누비는 시가 행진으로 절정에 달했다. 저희들이 실무자와 거의 45일을 숙식을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희들 토요일, 일요일도 일단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도사 스님들, 그리고 이제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 이분들이 나중에 신이 나서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비로소, 우리 신평이 이렇게 엄청난 역사 사실이 있었다는 것들을 알게 됐다는 것들이 굉장히 놀랍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사는 우리가 침묵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밝혀내고 이야기해야 그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더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현 행사에서는 100년 전 신평 만세운동을 재조명하고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고 체계화하는 학술 발표회도 개최되어 그 의미를 깊게 했으며, 이 학술 발표회는 2020년에도 개최되어 양산의 항일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하게 된다. 신평 만세운동 100주년 재현 행사 중에 특히 주목받는 행사가 있었다. 민족 대표 33인을 뜻하는 33명의 주자들이 양산 시내까지 20km를 구간별로 릴레이를 펼치며 밀지를 전달하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각계각층의 인사, 사회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한 이 밀지 전달 릴레이는 신평 만세운동의 열기를 양산 시내로 그대로 전달하여 양산 시내에서 대규모 만세 행진으로 이어진다. 2022년 4월 20일 양산시립합창단이 신평 만세운동의 노래를 녹음하는 날이다. 신평 장터에 울려 퍼진 독립의 함성이 노래로 만들어져 오래도록 전하게 되었다. 그 어느 때보다 정성과 진심을 담아 한 소절 한 소절 신중하게 녹음이 진행된다.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항일에 대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만들어진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신평과 순지리가 항일의 요람이고 독립의 요람이라는 것들을 주안점을 뒀고요. 순지리가 통도사가 우리 독립 만세운동에서 어떤 역사적 의의와 위치를 가지는 것들에 대한 그런 의미를 두려고 주안점을 뒀습니다. 음악은 어떤 사건을 기억, 기념하고 전파시키는 데 좋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산의 항일운동을 음악으로 전함으로써 세대와 세대를 이어 기념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이 곡을 작곡한 목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곡이 많이 불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양산 신평 만세운동을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낙동정내 뻗어내리 영주산 아래 항일
양산은 자랑스러운 항일 독립운동의 중심이었던 고장입니다. 동부 경남 지역에 3.1 만세운동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던 3월 13일 신평 만세운동을 비롯하여 3월 27일에는 양산 읍내, 3월 31일 석계장터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많은 만세운동과 저항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해 한용운으로부터 시작해 통도사로 이어진 신평 만세운동은 몇 안 되는 불교계 중심의 만세운동이었습니다. 그동안 양산 읍내 만세운동만 재현해 오던 것을 양산 항일독립기념사업에서 2019년 100년 만에 처음으로 신평 만세운동을 재현했습니다. 양산 항일독립기념사업회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발굴하여 그 정신을 되새기고 양산의 빛나는 역사 자사 등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 조선 총독부는 만세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106만 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축소한 수치일 것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1670만여 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의 인원이 참가했던 독립운동이었으며 시민운동이었습니다. 3.1 만세운동에 놀란 조선 총독부는 군사, 경찰에 의한 강경책을 이른바 문화통치정책으로 바꾸게 됩니다. 또한 3.1 만세운동을 계기로 임시정부도 제대로 수립되고 독립군 활동이 본격화, 체계화됩니다. 신평 장터에서 시작해 경남을 깨우고 민족을 깨웠던 그날의 함성. 아직도 귓가에 들려오는 그날의 만세 소리는 역사가 되어 우리에게 전해진다. 1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후손들이 발굴하고 재현하며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어 100년 전의 역사는 오늘의 현실이 된다. 1919년 3월 13일 신평 만세운동. 우리는 이렇게 그날을 기념하고 있다.